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최근 북한은 여성 송환자의 탈의 포보과 항문 검사라는 인권 유린에 파렴치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돼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채널A 뉴스 등에서 갖가지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현재의 북한 당국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한 전문가는 인터뷰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한 혜진님의 사연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김혜진은 통일부 인권조사과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가 쌓여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서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충격적인 증언들이 가득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 중국에서의 불안한 도피 생활, 그리고 가장 끔찍한 마이너스 강제 북송 후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었다. 과장님, 이번 보고서 정말 공개해도 될까요? 김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상현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이 실상을 알려야 해요. 보고서는 200명이 넘는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참혹했다. 특히 여성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김혜진이 말했다. 성폭력, 강제낙태, 비인간적인 신체검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박상현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가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될 일이에요. 다음 날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상대로 국내외 언론은 들썩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했다. 김혜진은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북한에 있을 탈북 실패자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확인도 없이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김혜진입니다. 네. 탈북민 한 분이 긴급 증언을 하고 싶다고요? 서울의 한 안전가옥. 문을 열자 야위고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보였다. 김혜진은 그녀를 향해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 씨. 저는 통일부의 김혜진입니다.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혜진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혜진은 녹음기를 켰다. 이소연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2022년 1월 저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이소연은 북한 보위부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고문이었다. 밤새 꿇어앉혀놓고 구타를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중국 종자를 배웠냐며 소리를 질렀죠. 그녀는 강제낙태를 당했다. 의료시설도 마취도 없이 이루어진 잔인한 행위였다. 그래도 그건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아침 모든 여성 수감자들은 밖으로 끌려나갔다. 눈 덮인 운동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옷을 모두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 위를 기어가라고. 이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혜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남자 경비병들이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문이 있었다. 몸 구석구석을 뒤지는 수색이었다. 항문까지 검사했어요. 혹시 돈이나 귀중품을 숨겼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죠. 이소연의 증언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김혜진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증언이 끝나고 이소연은 김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김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연 씨의 용기가 많은 이들을 구할 거예요. 안전가옥을 나서는 김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모스크바 외곽의 한 건설 현장.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부터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박철호가 먹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의 주변으로 20여 명의 동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빨리 움직여. 7시부터 일 시작이야.
감독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박철호는 서둘러 작업복을 입었다. 3년 전 북한에서 온 이후로 계속 입고 있는 그 작업복이었다. 세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작업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쉬는 시간은 겨우 30분. 그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 야, 철호야. 오늘은 24층 콘크리트 타설해야 돼. 서둘러. 동료의 외침에 박철호는 서둘러 움직였다.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불평은 곧 처벌을 의미했다. 점심시간 박철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다. 주어진 음식은 겨우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다.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 고향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몇 푼에 불과했다. 철호야, 이번 달에는 얼마 받았어?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다. 박철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계산해보니 한 달 일하고 $5 정도 받은 것 같아. 동료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3야. 당비에 각종 명목으로 다 떼어가니.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지만 작업은 계속되었다. 박철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씻지 못했어.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중얼거렸다.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새벽 2시 겨우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3시간. 오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박철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날들이 끝나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평양 외곽의 한 마을. 22살의 박민수는 친구들과 몰래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볼까?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민수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태양의 후예 3편까지 구했어. 그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드라마가 시작되자 모두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저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한 친구가 감탄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밤새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유, 사랑, 그리고 꿈에 대해. 다음 날 민수는 친구에게 USB를 건넸다. 너도 한번 봐. 정말 좋더라. 그렇게 USB는 친구에서 친구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새벽. 민수의 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문 열어. 거친 목소리였다. 민수는 겁에 질려 문을 열었다. 보안원들이 들이닥쳤다. 반동사상 문화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민수는 끌려나갔다. 그의 부모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신문은 가혹했다. 며칠 동안 고문과 구타가 이어졌다. 누구에게 받았지? 어디서 구한 거야? 민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이라기보다 선고에 가까웠다. 박민수 반동사상 문화 배격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의 부모는 절규했지만 소용없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사형 집행은 내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밤 민수는 차가운 감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과 함께 본 드라마, 나눈 꿈과 희망.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 난 단지 다른 세상을 꿈꿨을 뿐인데. 민수는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광장으로 끌려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동정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기둥에 묶였다. 그의 앞에 총을 든 병사들이 서 있었다. 박민수, 내 마지막 말은?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총성이 울렸다. 민수의 몸이 힘없이 늘어졌다.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어머니였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외부 문화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수의 죽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밀한 저항의 불씨가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야 해. 한 친구가 말했다.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다. USB를 더 작게 만들고 암호를 사용하고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민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유를 꿈꾸다 죽은 영웅이 되었다. 한편 당국은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선전에 활용했다. 반동 사상에 물들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국에 퍼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민수의 부모는 마을에서 쫓겨나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2023년 6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 위원장 환영합니다. 우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푸틴 대통령.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국은 노동력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사실상의 현대판 노예제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한국의 통일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합의가 국제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이는 주권국가 간의 정당한 협력이다. 외부의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행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러시아행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로 여겨졌다. 평양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여기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그러나 이미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은 참혹했다. 과도한 노동, 열악한 환경, 임금 착취. 그들에게 러시아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통일부의 김혜진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김혜진은 결심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김혜진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 경로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녀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박 기자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혜진은 러시아 주재 한국 특파원인 박상철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밝았고 북한 노동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네, 혜진 씨. 무슨 일인가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 실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공식 보고서에 나온 것 이상으로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각오하고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김혜진의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상철을 통해 그녀는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이강철 가명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이강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하루 18시간씩 일합니다. 휴일은 없어요. 임금? 한 달에 10달러도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당국에 상납됩니다. 숙소 환경은 어떤가요? 김혜진이 물었다. 숙소라고 하기엔 30명이 컨테이너 하나에서 지냅니다.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찜통이에요. 씻을 곳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습니다. 이강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료들,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상, 그리고 도망가려다 붙잡혀 처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김혜진은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는 계속되었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까지 확대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김혜진은 자신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라는 제목이. 이 보고서는 기존의 어떤 보고서보다 더 상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장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김혜진은 박상현 과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상현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요. 박상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장관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정부에서 결정하겠죠. 보고서는 통일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올라갔다. 정부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반면 이를 묵인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긴 논의 끝에 정부는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내외 언론은 들썩였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고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보고서를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전달했고 심지어 보복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김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보고서로 인해 국제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이강철임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김혜진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몇 주가 지났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러시아 정부는 마지못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다.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편 북한은 이 사태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한층 강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 연설에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혜진은 더욱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정보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김혜진은 박상철 기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혜진 씨, 큰일 났습니다. 이강철이 실종됐어요.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의 동료들 말로는 갑자기 사라졌대요. 북한 보위부에 끌려간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김혜진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보고서로 인해 이강철이 위험에 처한 것일까?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러시아 인권단체가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진은 즉시 동의했다. 그녀는 이 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강철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김혜진은 휴가를 내고 비밀리에 러시아로 향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박상철과 만났고 함께 인권단체 자유를 위한 목소리의 사무실로 향했다. 단체의 대표 안나 페트로바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안나의 도움으로 김혜진과 박상철은 이강철이 일하던 건설 현장 근처로 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이강철의 동료 중 한 명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강철은 살아있습니다. 그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보위부의 비밀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김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행동이 이강철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김혜진이 물었다.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다음 주에 북한 고위관리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강철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그 틈을 노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혜진과 박상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강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김혜진이 물었다. 동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당신들이 직접 나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알려주세요. 김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헤어졌다. 김혜진과 박상철은 즉시 안나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안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매우 위험한 작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러시아 내 네트워크가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이강철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김혜진은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접촉하고 언론에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계속해서 알렸다. 작전일이 다가오면서 김혜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강철 씨 꼭 무사히 구해내겠습니다. 김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전 당일이 밝았다. 김혜진은 한국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러시아의 박상철 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건설 현장. 새벽 4시 안나와 그녀의 동료들이 현장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그들은 북한 고위관리의 방문에 맞춰 이강철이 이동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안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북한 관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다. 잠시 후 건물 안에서 수갑을 찬 채 이강철이 나왔다. 지금입니다. 안나가 외쳤다. 미리 준비한 대로 안나의 동료 중 한 명이 운전하는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 북한 관리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혼란 속에서 안나와 다른 동료들이 재빨리 이강철에게 접근했다. 이강철 씨, 우리와 함께 가세요. 안나가 외쳤다. 놀란 표정의 이강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안나의 일행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북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렸지만 그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다. 성공했습니다. 박상철이 김혜진에게 전화했다. 이강철 씨를 무사히 구출했어요. 김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강철의 구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국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와 북한 정부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김혜진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 끝에 김혜진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강철 씨의 구출 작전에 관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는 개인의 결정이었으며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단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엄청난 비난과 위협에 직면했다. 김혜진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이강철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몇 주 후 김혜진은 이강철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이강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혜진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일부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여전히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북한 정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김혜진과 이강철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김혜진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공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며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또한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느 정도 허구가 섞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현재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내용의 일부라고 하니 더욱 심각성에 대해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한민족의 세상이 도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구독자님.